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하며 224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0.19% 오른 68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전일 대비 0.43% 하락하는 등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라인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 6,679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의 손실액만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총수익 스와프 계약으로 대출을 내준 증권사들 간의 자금 회수 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전액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나타났습니다. 1월 수출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디램 반도체 가격 등이 떨어지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고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오늘 좋은 수익 가이드로 함께하실 한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타라시스템의 김종혁 전문가님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콜릿 많이 받으셨나요? 네. 네, 초콜릿 받은 만큼 또 많이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집중해 주시고요. 달콤한 투자 가이드와 함께 또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아싸 인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장 잘 대응하셨나요? 마무리 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 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에 방탄이 와요라고 적혀져 있네요.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 팬분들 있으신가요? 세계적인 팬을 또 보유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이제 얼마 뒤면 4집 앨범을 들고 컴백을 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모아진 가운데 방탄소년단이요, 이 미국 인기 심야 토크쇼인 지미 펠런 쇼에서 새 앨범 타이틀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컴백을 앞둔 첫 활동 공개라 시장이 반응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가 상장 준비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부상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주관사 자리를 두고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데요. 시장에서는 빅히트의 상장 후 기업 규모를 최대 4조 5천억까지도 추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방탄소년단 관련주 계속해서 쭉쭉쭉 잘 가고 있었던 흐름이 포착이 됐던 오늘이기도 했습니다. 자, 쭉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 넘어갑니다. 요즘 2차 전지주 정말 잘 나갑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도 이 2차 전지주를 차근차근 담고 있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등 국민연금에서요, 지분율을 한 1% 가까이 좀 높게 확대해 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유럽의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게 되면서 유럽 전기차 판매가 늘었고 또 테슬라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전기차 시대가 앞당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2차 전지 관련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관의 힘까지 받은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인싸 업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하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요, 우리 증시가 조금은 발목을 잡힌 상황 속에서요,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물량을 덜어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주식시장에 6조 원이 넘는 막대한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기관의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자 코스피 지수 좀처럼 반등 흐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매도 차익 거래 수요가 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원래 연초에 대거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연말에 대거 사들인 주식을 배당 권리를 얻은 후에 연초에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네요. 그래도 조만간 매수세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수급적인 측면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하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하사 소식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시면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은 건지 살펴보니 기준 변경에 의해서 대폭 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하루 만에요. 확진자가 15,152명 그리고 사망자는 254명이나 늘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 수치에 임상진단병 내 13,000명 이상을 새로 넣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요. 마스크 관련주가 다시금 강세를 보인 건데요. 아무래도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좀 많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마스크주에게 있어서는 인사 소식이기에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컴백 소식에 이에 대한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서 방탄소년단만큼 인기 있는 게 바로 2차 관련 전지주인데요. 국민연금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기간이요. 6조를 매수했고 개인이 5조를 매도하면서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또 상충 보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이제 급증을 하자 마스크주가 오르고 제약주가 하락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상반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핫한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그중에서 자, 어떤 거 먼저 볼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잘 나가는 2차 전지주 이 국민연금도 투자 확대라는 이슈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유럽의 환경 규제 본격화로 이제 유럽 시장의 전기차가 판매가 늘고 테슬라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이 전기차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이 기대감에 좀 힘입어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전지 테마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2차 전지 대표주라고 알려져 있는 삼성 SDI와 이 LG화학이 사상 최고가를 조금 달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LG화학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현대차를 제치고 5위에 올라서는 등 배터리주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테마는 국내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테마입니다. 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친환경차 앞으로 많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테마주가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건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이 상승해서 지금 들어가도 될지 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상승세 계속 될까요? 네, 앞서서 이 반도체, 이 소부장 테마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고점권에서 지금 쉬어가는 형태입니다. 네. 따라서 뭐 2차 전지도 이 순환매를 조금 이어받아서 고점권을 좀 형성을 하고 2차 전지도 이제 단기적인 고점을 이제 형성을 한 이후에 비평선과 수렴하는 듯한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권 지금 2차 전지 테마로 진입한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이평선과 수렴한 시간 이후에 첫 양봉이 등장을 한 이제 첫 양봉을 좀 찾아내신다면 좋겠습니다. 또 이 순환매를 이제 5G 테마가 이어받을 것 같으니까요. 이 5G 테마의 이 순환매가 형성이 되는 이 5G 테마로 올라타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도 투자를 확대한 2차 전지주에 대한 상승세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다뤄볼 텐데요. 지금 중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계속 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 주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에서는 또 반응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겠는데요. 관련주들 앞서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또 이평선과 수렴하는 모습 혹은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조금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인데요. 사실 이들 종목 가운데 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마스크, 손소독제, 이 진단 키트 부분입니다. 일단 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키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사실 이런 업체도 여러 곳이고 국내에 대한 대상자도 많지 않아서 매출로 크게 연결되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주, 손소독제 되게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갖고 계시는데 이미 많이 고점을 찍었다가 또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해도 될까, 매수를 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언해 줄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진단키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진단키트 분야는 조금 사실 업체도 좀 여러 곳이고 국내 검사 대상자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서 매출이 크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손소독제, 이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해서 일시적인 매출로는 좀 이어나갈 수가 있겠지만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는 부분은 이 마스크 부분인데요. 국내 이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고 수출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많은 이제 마지막 반짝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라 시스템도 이 마스크 관련주 당일에 종가에 편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로 본다기보다는 이 반짝하는 테마로 이익 실현 충분히 하시면서 청산 시기에 이익이 좀 더 이익이 좀 더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익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뭐 코로나19에 관련된 테마주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를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타라 시스템의 핫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해줄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라 시스템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서요? 네, 바로 이 타라 시스템 알박기라는 전략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알박기는 이 최근 급등한 종목 중에서 휴식이나 이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을 찾아내주는 전략입니다. 매집, 이 분칠, 청산, 시세 원리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급등한 이후에 매집, 휴식, 분출, 청산, 이 시세 원리로 움직이는 종목을 휴식하거나 이 눌림목 자리에서 구간에 있는 이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입니다. 매집 캔들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 추가적인 분출이 나오게 되려면 어느 정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시세 분출을 예상하고 그 분출하러 가는 자리에 조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매수 진입, 종가 시점뿐만 아니라 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매도 시점까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수렴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위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뭐 10%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또 아래로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3%에서 4% 정도의 손절로서 손실 대비 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전략이 이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타라 시스템의 알박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새로운 전략과 함께 또 타라 시스템의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더 이해가 쏙쏙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또 핫한 10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바로 이 타라 시스템이요. 오늘 장에 있어서 10가지의 특징주를 콕 집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차지를 했을까요? 10위부터 1위까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10위는요. PNT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인데요. 2차 전지 요즘 잘 나가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인도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오늘 장에서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추세선 오르막길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던 오늘장이기도 했습니다. 종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PNT가 오늘장 좀 낙폭을 키웠던 중간에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11,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PNT가 10위였고요. 9위는 이노와이어리스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장비 업체 상승세도 역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G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게 되면서 시세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요.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식 나오게 되면서 크게 뛰어오른 이후에 쭉쭉쭉 고점 부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종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오늘 2% 넘게 강세 보여줬습니다. 44,700원에 종가 형성한 이노와이어리스 9위 차지를 했네요. 자, 이어서 8위로 넘어갑니다. 8위는 TCK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흑연 제품 전문 생산업체인데요. 최근 이 증권업체에서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기 매출이 역성장 흐름을 탈피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낸드 공정 노출도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고단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차트 보이시는 것과 같이 오늘장에 있어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TCK였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한번 저점 찍은 후
후에 쭉 올라오는 모습이 추세선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중의 모습 계속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넘게 강세를 유지하면서요. 73,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DCK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7위로 넘어갑니다. 7위 같은 경우는 우리산업홀딩스가 차지를 한 모습인데요.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도요.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 주가가 2월 들어서부터요. 조금씩 반등이 되더니 와,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차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종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7,000원 부근까지 오늘 오전장에서 좀 더 반짝 빛을 봤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해냈어요. 덜어냈어요. 자, 그리고 5% 지켜내면서 오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6,7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위네요. KH바텍 살펴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가요. 주력 플래그십 갤럭시 20 시리즈의 카메라 성능 좀 공개를 했는데 그 사양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거의 100배까지 줌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관련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실적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자,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역시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그리고 부품업체 호재인데요. 이와 같은 소식 나오게 되면서 KH바텍이 함께 힘을 얻어갔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오늘도요. 양 거래일 계속해서 거래량 수반하면서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세가 더 모아진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7%대의 강세 지켜내면서 23,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KH바텍까지 6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1위부터 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요. QSI입니다. QSI가요. 지난해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2018년보다 매출이 20.5% 늘었다라고 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돌아선 건데요. 이러한 실적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깊이 그 양봉의 늪을 더 키워냈습니다. 자, 오늘 일중의 모습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의 강세를 보여내면서 오늘 역시 오후장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더 크게 오름폭을 키워냈습니다. 최근 3위가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까지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21,700원에 오늘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5위 살펴보셨고 4위는요. CJ시푸드입니다. 자, CJ시푸드 계속해서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사관왕 휩쓴 이후에 관련주들이 5거래일 연속이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CJ그룹주 역시도 계속해서 강세 탄탄하게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CJ시푸드 좀 급등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CJ시푸드 오늘장에서 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을 터치해낸 모습까지 오늘 포착이 됐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일중의 모습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이 매우 크게 그려졌습니다. 그래도 12% 좀 넘게 올라가면서 3,280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CJ시푸드까지 4위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3위로 넘어갑니다. 3위는 알테오젠이네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인데요. 자, 어제 알테오젠에 대한 실적이 잠정 실적이죠.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작년에 비해 114.2%나 늘었다라고 하고 영업 손실도 전년에 비해 적자 폭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오늘장에서요.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오른 종목이 바로 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쭉 올라온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일중의 모습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13% 가깝게 올라온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98,500원까지 올라왔네요. 알테오젠 3위로서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2위로 넘어갑니다. 2위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의 뜨거웠던 특징주이기도 했습니다. 모트렉스 살펴보시겠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에 미래차 관련해서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모트렉스가 좀 더 크게 조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거래량 크게 수반해 가면서 긴 장대 양봉을 또 그려내기도 했네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8.60%까지 뛰어오르면서요. 3,575원에 모트렉스 종가 형성했습니다. 모트렉스가 2위였고요. 이어서 1위로 넘어갑니다. 1위는요. 방금 전에 인사 소식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바로 방탄 관련주 DPC입니다. DPC도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정규 4집 타이틀곡 무대가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최초로 선보일 때 어떤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지 저 역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21일에 컴백할 계획이기도 하죠. 이에 금일 DPC와 함께 에비세미콘, 넷마블 등 방탄소년단 관련주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DPC와 키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DPC 같은 경우도 오늘 장대 양봉 길게 그려내면서 29.49% 크게 올라왔습니다. 1,1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조명을 받았습니다. 18.26% 뛰어오르면서 4,000원 살짝 못 미치는 3,950원까지 올라온 방탄소년단 관련주까지 오늘 1위로서 살펴봤습니다. 투데이 핫 종목, 타라시스템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테마주가 골고루 섞인 타라 시스템의 핫 종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인 PNT 상승을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 관련주 TCK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의 갤럭시의 새로운 신제품 시리즈에 의해서 KH 바텍도 크게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방탄 관련주 빼놓을 수 없겠죠. 타라 시스템 1위로 DPC가 뽑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종목들 정말 다 다뤄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테슬라가 요즘 빠르게 움직이자 국내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타라 시스템이 뽑은 첫 번째 종목으로 이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인 PN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먼저 이 PNT는 전기차 2차 전지 소재를 담당하는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이 전기차 배터리 쪽과 이 반도체 소부장 테마에서 낙폭을 좀 키우지 않은 종목들로 제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려봤었는데요. PNT,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 삼성 SDI, 신고가 갱신 등으로 앞으로 2차 전지 테마의 랠리는 조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에코프로비엠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PNT도 같은 이제 패턴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PNT 상승 추세에서 꾸준히 이격을 줄이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 저점을 조금 낮추는 모양, 이후에 또 바로 21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21선 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첫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격이 큰 상태, 저점 대비 고점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이격이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저점 고점 높여가는 휴식이 나와줬지만 좀 개파라고 출발을 해서 이격을 한번 줄이는 모습으로 저희 타라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알박기 전략에서는 이날 좀 종가에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 장중 플러스 종가 서버에서는 이날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두 가지 모두 서버에 편입이 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바로 분출이 나와주면서 다음에 휴식 그리고 재분출 계속해서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번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내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단기적인 고점을 어디서 형성을 할지 5일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청산으로 21선과의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 예상을 하셔서 전체적인 청산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 PNT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비행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알박기 전략과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 고점을 집은 대형주를 뽑자고 하면 SK 하이닉스의 활약이 또 눈부셨는데 오늘 104,500원을 기록하면서 높은 주가를 기록했고요. SK 하이닉스의 상승 효과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 바로 TCK입니다. 이 TCK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TCK는 매출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종은 이 코로나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업종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당일 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반도체 소부장 테마 다시 조금 불타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TCK도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TCK에 앞서서 이 반도체 소재 부품 테마가 강세를 보여줄 때 큰 상승을 보여주고 5일선 이탈로 21선과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21선 시장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선 조금 하락을 할 때 역시 조금 반응을 해주면서 21선 이탈 그리고 21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격이 큰 상태로 마찬가지 PNT랑 마찬가지로 좀 이격이 큰 상태로 첫 양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격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 이격을 좀 줄여주는 흐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거래일 3거래일 동안 이격을 5일선과의 이격을 굉장히 줄여놓은 듯한 모습으로 바로 다음 날 분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분출이 일어난 모습에서 7만 원 가격 저항선 돌파를 하게 되고 이후에 한 번의 휴식 그리고 당일까지 고점을 높여가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앞선 이 상승 때처럼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갈지 이렇게 변동성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조금의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5일선 이탈이 일어나게 됐을 땐 역시 앞에 이런 흐름처럼 21선과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TCK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CK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일선을 이탈할 때까지도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삼성전자가요. 대표 제품인 갤럭시의 새 시리즈를 내놓고 있고 또 두 번째 폴더블 폰이 또 외신의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갤럭시의 대표 부품주인 KH바텍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타라 시스템이 선정되기도 했고 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흐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이 KH바텍은 조금 이 유일한 핸드폰 힌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다들 조금 투자자분들 폴더폰을 조금 사용하신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KH바텍은 이 핸드폰의 힌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접히는 방식의 핸드폰을 쓰지 않게 되면서 힌지 만드는 회사들이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가 이 KH바텍이었습니다. 이 KH바텍은 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의 출시로 힌지 만드는 회사로 수혜를 꾸준히 받으면서 앞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5일선 하나도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상승세 꾸준히 이어나가서 저희 타라 시스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KH바텍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을 쭉 받아오다가 이 23,000원 부근의 고점 그리고 19,000원 부근의 이 저점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전일에 이 등장한 첫 양봉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는 이 브레이크아웃에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전일에 등장한 첫 양봉 이후에 분출이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를 하는 이 브레이크아웃, 박스권 돌파를 하는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박스권을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전에 이 흐름처럼 변동성이 없게 5일선 쭉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니까요. 이 KH바텍 앞으로 이 두 번째 폴더블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앞으로 상승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H바텍 앞으로도 5일선 이탈 하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종목 살펴볼까요? 타라 시스템이 선정한 종목 중에 좀 알쏭달쏭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CJ 시푸드인데요. 물론 어저께 저희가 또 CJ 계열사들이 상승했다라고 언급은 하긴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큰 CJ의 영역에 같이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계열사의 호실적 때문인지 아니면 영화 기생충의 효과 때문인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CJ 그룹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로 인해서 지주사 CJ 그리고 또 CJ E&M까지도 동반에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제 이 CJ 계열사들이 상승을 할 때 이 CJ 시푸드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일 이 수상 관련 테마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에 반사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전에 이 강한 상승으로 121선 한번 돌파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조금 실패를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종가에 안내를 해드린 이 부분,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굉장히 아침에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타라 시스템 장중에 편입을 해서 이 종목 흐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장중에 추세가 많이 무너지지 않고 첫 번째 양봉으로 진행을 할 개연성까지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종가에까지 편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상승을 조금 예상이라도 했듯이 조금 꼬리 안에서 이 매물들을 방어해주는 듯한 모습으로 변곡섬의 출현 가능성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당일 이렇게 큰 갭상승과 함께 등장을 해서 이 추세가 완전히 또 121선을 바로 이탈을 하지 않게 된다면 변곡점이 완성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저희 타라 시스템 이 갭상승이 나온 이 시가 부근에서 이익 실현, 그다음에 고점 부분 3,600원 가격 저항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이 위에서 좀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꼬리들을 형성을 하게 됐지만 이 부분에서 이익 실현 충분히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안전하게 또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이 꼬리 안에서 물량을 조금 받아주는 듯한 모습, 3,200원 부분에서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일선 또 역시 지지를 받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할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CJ 계열사들 상승 추세로 갈 때 한번 확인해봐야 할 종목 CJ 시푸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CJ그룹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CJ 시푸드도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또 체크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의 급등을 보인 종목 알테오젠인데 이 알테오젠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 알테오젠은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추가 특허 관련한 호재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실적까지 굉장히 좋아지면서 앞전에 첫 양봉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또 휴식 그리고 10만 원 가격 저항선대에서 매물이 나와줘서 10만 원 가격 저항선대에서 충분히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알테오젠 당일도 좀 호재로 또 실적이 좋아지면서 첫 양봉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전에 저희 타라 시스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앞전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브레이크아웃 이 첫 번째 양봉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고점 높여놓는 듯한 휴식 그 다음에 바로 분출이 나오게 되면서 10만 원 가격 저항선대에서 매물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타라 시스템 10만 원 가격 저항선 넘어갔을 때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이익 실현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청산 캔들이 예상이 되었지만 거래량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는 음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5일선을 하고 이렇게 수렴하러 가는 움직임 속에서 5일선 이탈이 일어나기 전일에 이 5일선 이탈이 일어나게 되었고 저희 타라 시스템 전체적으로 청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당일 이 물량을 다시 받아 올리는 듯한 5일선 관통하는 흐름에 첫 양봉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줘서 저희 타라 시스템 또 장중에 편입을 하고 종가에 또 안내를 해드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5일선 관통하는 첫 번째 양봉의 등장으로 앞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이 신호가 포착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이 10만 원 가격 저항선 또 돌파를 하게 되고 이 10만 1,200원 가격 이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신고가 부근으로 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앞전 고점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좀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시고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종목 알테오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 어떠셨나요? 여러 유익한 종목 많이 나눠보셨죠? 자, 이제부터는 더 알찬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스탁세일즈로 돌아올게요.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이 집중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프라이데이 나잇 금요일 밤입니다. 자, 오늘 김종혁 전문가 나와 주셨는데요. 김종혁 전문가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 주셨는지 저와 함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살펴보기 전에요. 자, 어제 저희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화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잘 보이지가 않아요. 끝자리 번호가 3글자예요. 축하드립니다. 인공지능 자동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과 무료 방송 이용권까지 함께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종혁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 일주일간 어떠한 흐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와, 신흥 SEC가 일주일 새 2월 11일 고가 기준 터치하면서 2.54%까지 뛰어오른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김종일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스페코가 차지한 모습입니다. 수익률 60% 짱짱하게 챙겨가면서 1위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2위로 클리오가 올라왔네요. 자, 클리오가 48.18%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 와, 2차 전지주로서 짱짱하게 주도주의 행세를 하고 있는 삼성 SDI 역시 지금 현재 수익률 30% 가까이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위는 옵트론텍, 5위는 포스코케미칼까지 챙겨지고 있는데요. 자, 베스트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세 글자입니다. 미국의 3위, 4위 통신업체죠.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 5G 관련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국내 5G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시세가 모아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그 가운데 역시 함께 급등했던 이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글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저는 이 종목을 보면 노래가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동년배이시거나 혹시 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천생연분이라는 노래 아실 겁니다. 예뻤으면 키도 컸으면 좋겠어. 자, 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 종목이 바로 나오실 것 같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힌트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왜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오늘 심야를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솔리드입니다. 아까 노래 듣고 맞히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솔리드는 해외 시장에서 주력 제품인 다스의 매출을 꾸준히 이어가면서요. 다가오는 5G 시장에 대비한 연구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늘 타라 시스템에서 이렇게 초이스를 받은 이유는요. 이 5G 관련주이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일 이 5G 관련 테마의 순환매로 인해서 당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타라 시스템이 좀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타라 시스템이 이 종목을 좀 포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당일 조금 상승률 상위 종목만을 선정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 기준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 연속적인 적자 기업 혹은 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네네. 듀얼 모멘텀, 이 절대 강도 부분, 이 상대 강도 부분의 종목들을 이제 선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타라 시스템에서 이 장중 플러스 종가 서버에서 이렇게 장 시작부터 장 종료 시까지 테마의 순환매가 돌 때 진입을 했고 장 종료 시까지 강도가 유지되는지 판단을 한 이후에 좀 진입을 하는 편입 알림으로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또 주가의 상승력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대금, 이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마저 같이 나와주는 모습으로 첫 양봉이 등장을 해서 저희 타라 시스템 솔리드를 포착한 이유입니다. 네, 자 오늘 타라 시스템이 초이스 선택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5G는요, 중국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까지 그 훈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에 이제 투자 확대가 된다면 당연히 관련주들은 또 수혜를 많이 받을 텐데요. 그렇다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 5G 투자 확대 수혜주 단기가 과열됐다. 그래서 옥석가리기가 필요한데요. 자, 5G 장비 부품주 상승 렛츠고 가야 합니다. 갈 것이고요. 또 평균
44% 상승을 했고 2020년 올해죠. 실적 향상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석 가리기로 솔리드가 포함이 되는 건지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분석해 주세요. 네, 이 미국 내 5G 투자 확대가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내 이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5G 상용화는 한국이 조금 최초였지만 시장 규모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만큼 이 관련 장비와 부품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미국 연방 법원에서 미국 3사의 통신업체 합병 금지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 통신 3강 체제로 조금 재편됨을 의미하면서 3강 체제가 좀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업체 간 경쟁이 조금 치열해지면서 특히 이 5G 투자 본격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국내 이 5G 관련 업체들에게도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 솔리드는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이제 동시에 장비를 납품을 하는 유일한 회사로 국내 공급 업체 1위의 자리에 유지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테마에서 전기차 2차 배터리 테마까지 순환매가 이어졌고 2월 중순부터는 이 5G 테마가 순환매를 이어받을 예정이니까요. 테마의 순환매를 이어받아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이 5G 테마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솔리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의 수혜를 이제는 바톤 터치를 받아서 5G 관련주들이 이제 대세가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솔리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미국의 5G 확대가 된다면 훈풍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7%의 긴 장대 양봉을 또 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다 상승 시그널로 보고 바로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앞서서 이 테마의 순환매적인 네. 부분, 듀얼 모멘텀, 이슈 부분, 네. 그리고 의미 있는 또 거래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종목 당일 좀 첫 번째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양봉이 왜 중요한지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앞서 이 특징주 시간에 보셨듯이 첫 번째 양봉, 이 주가의 움직임은 매집 분출 청산, 이 시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이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가의 이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양봉이 매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매집 양봉은 주가가 그날로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올라간다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이 첫 번째 양봉을 찾아내는 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을 발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이 바로 나오게 될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휴식기를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솔리드 앞전에 이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장악형 첫 양봉이 등장을 해서 브레이크아웃 첫 번째 양봉 굉장히 의미 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호재가 나온 종목에서 솔리드처럼 매집 양봉을 또 발굴해내시고 또 모멘텀 등 이슈 등 또 살아있는 종목을 또 찾아내신다면 앞으로도 솔리드와 함께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양봉 아니고요. 의미 있는 장악형 긴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출현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시그널로 봐도 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빨리 저희 잡아야겠죠? 이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 수익의 천생연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다름 아닌 솔리드였습니다. 매력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이 집중하는 종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타라 시스템에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솔리드 왜 포착이 됐나 살펴봤더니 미국의 3, 4위입니다. T-모바일, 스프린트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5G의 수혜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5G에 대해 있어서 시장이 미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합병했을 때 만들어지는 시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주에게도 훈풍이 불었고 실제로 주가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됐는데 이제 매집형, 장악형 매집 양봉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 시세가 기대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솔리드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 전에 전문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셔도 네, 됩니다. 이 차트 때문에요. 이 차트를 다시 보면요. 사실 오늘 조금 올라서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이 거래일 전에 나타냈었던 이 부분이 더 첫 번째 시그널의 매집 양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이요. 그럼 사실 물론 이때 사거나 이때 사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때 사는 거 너무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런지 전문가님 괜찮아요? 들어가요? 어떡할까요? 네, 앞전에 이 양봉, 이
첫 번째 양봉이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이 상대 강도가 더 강한 모습으로 5G 테마에서 상대 강도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날 이노와이어리스를 편입을 하고 솔리드는 조금 뒤에 처져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타라 시스템이 진입은 하지 않았겠지만 이후에 갭상승 음봉을 또 장악해버리는 첫 양봉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고 이 실질적인 첫 양봉 당일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점을 돌파해버리는 형태로 이 브레이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양봉 의미 있게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의미 있게 등장한 첫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매수가가 중요할 텐데요. 언제 들어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네, 가격 전략 일단 매수가는 당일 종가 부근 6,740원 부근 제시를 해드리면서 한번 살펴보고 목표가는 앞전 고점 7,300원 정도 드리면서 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을 때 이익 실현하시고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꾸준히 가져가시는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역시 5일선 이탈하는 부분 6,000원 가격 저항선 또 드리면서 6,000원 가격 저항선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전체적인 청산으로 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리드의 가격 전략, 초콜릿 대신에 또 좋은 수익을 남겨줄 그런 선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인공지능 자동 매매 시스템 타라 시스템이 집중했던 종목 오늘 장에 있어서는 다름 아닌 솔리드였습니다. 여러분, 솔리드 다시 한번 어떤 매력 포인트 있는지 저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에서 3위와 4위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이 되게 되면서 이 정부가 합병을 승인했을 때 미국인의 99%가 함께 이 5G 관련해서 커버리지를 누릴 수 있게 하여라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는 당연히 훈풍을 얻게 된 거겠죠. 이에 따라서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장악형 매집 양봉이 포착이 됐고 이제부터 시세가 더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솔리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6,740원 부근에서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목표가는 7,3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노트 테이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6,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이탈 시 청산하시는 것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솔리드 가격 전략 체크해 보셨나요? 혹시 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머니W죠.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매수가는 6,740원, 목표가는 7,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5G의 대세 솔리드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5G 관련주인 솔리드부터 또 타라 시스템이 뽑은 핫 종목 10가지나 다뤄봤는데요. 그래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타라 시스템이 장중 오전 9시부터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 건가요? 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던 이 타라 시스템 알박기 전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네. 장중에 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익 실현적인 부분, 전체적인 청산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좀 낱낱하게 조금 말해드리고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타라 시스템 알박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를 하셔서 많이 좀 지식을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알박기 전략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또 5G 테마 분석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더 알찬 정보 가지고요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곧 주말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